오늘 유럽연합 EU에서 파견된 수산총국 실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미 EU는 우리나라를 작년 11월에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고 오늘부터 3일 동안 이 어선에 대한 감독 실태 같은 걸 확인한 후에 9월에 불법 어업국 지정 여부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자, 그린피스의 해양 캠페이너 한정희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정희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이미 우리가 지정됐어요? 예, 작년 11월에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미국도 우리한테 뭐 경고한 게 있나요? 예, 작년 1월에 불법 어업국 IUU 컨트리로 이렇게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IUU가 뭡니까?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라 그래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 모든 사례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불법업이라고 하는데 예. 거기에는 이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예. 다 통칭해서 이야기합니다. EU나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불법 어업국으로 경고받거나 한 나라들이 많습니까? EU 같은 경우는 2012년에 8개 나라를 지정한 바 있고요. 예. 그다음에 2013년에 작년에 우리나라를 지정할 때 3나라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까지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격상해서 레드카드죠. 그걸 받은 나라는 3나라가 있고요.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그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가 작년에 불법 어국으로 지정이 됐고요. 벨리즈, 기니, 예? 벨리즈, 기니 이런 나라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벨리즈, 기니, 캄보디아가 불법 어국으로 지정이 됐고요. 예. 작년에 우리나라랑 같이 예비 불법 어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가나, 퀴라소 등이 있습니다. 퀴라소? 예, 이름도 되게 생소하죠. 생소한 작은 나라들인 모양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양어업의 대국 아닌가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더 큰 해양수산부 또 한국 정부가 더 큰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뭘 잘못한다는 거죠? 우리 원양어업이? 이게 굉장히 불법업 하면은 굉장히 그 어떤 범위가 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도 해당되지만 규제를 지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비보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지적해 주시면 예,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폭은 넓지만, 예. 작년에 저희가 4월에 발표했던 불법 어업 실태 보고서를 보면요. 예. 남극해에서 이제 국내 한 업체가 어업 제한량을 초과해서 4배를 초과해서 잡았다가 걸렸고요. 예, 또 라이베리아, 소아프리카에 있는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의 해역에서 또 큰 업체가 어업 허가증을 위조해서 사용하다가 이렇게 적발이 돼서 또 합의를 한 적이 있고요. 위조까지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작게는 어선 위치 추적 장치, 이거는 어떤 이제 그 어선의 위치를 계속 보고해주는 전자 장치인데요. 예.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그런 사례, 그런 이렇게 다양한 범위의 사례가 포함됩니다. 왜 이게 제대로 감독이 안 됩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를 내면서 이번 이제 정책 개혁안을 내면서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예. 현재 법안 자체가 굉장히 미비하고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이를테면 불법업 혐의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체계적이고 아주 강력하고 엄격하게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 누가 이걸 조사할 건지, 어떤 사법권을 가지고 조사할 건지 이런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요. 예. 법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돈만 내면 어떤 징역이나 벌금 같은 걸 피할 수 있는 과징금이라는 허점도 있어서 쉽게 빠져나갈 구멍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단속을 하고 처벌하고 하는 규정들이 매우 미약하다, 한마디로?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오늘 발표한 어떤 개혁안, 정책 개혁안을 발표한 그 내용의 중심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국제해양수산법 전문가하고 같이 현재 원양산업발전법, 이게 이제 유일한 우리나라 원양어업을 관리하는 유일한 법인데요. 이 예. 원양산업발전법의 어떤 허점, 미비점, 또 이제 관련된 국제 법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완해서 제안을 제시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원양어업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은 우리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도 있지만 그 해당 나라에서도 처벌받잖아요. 해당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해역을 관리하는 국제 수산기구의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들, 불법업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이제 조업을 하는 조업국으로서 또 우리는 책임 있게 그렇죠. 국내법을 가지고 이거를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규제가 미약해서 불법이 많이 적발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3일 동안 조사한 후에 불법 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즉 레드카드를 받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집니까? 그러면은 불법어국으로 지정이 되면요, EU 영내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이 수출이 안 되는 거군요. 우리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해 이제 대 EU 수산물 수출액을 보면 1억 달러 정도로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관계 산업 그 무역 양을 보면은 무역 거래 그 수준을 보면 3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큰 경제적인 타격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불법어국이라는 어떤 이런 부끄러운 타이틀을 주는 게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많이 위해가 되겠죠. 우리 정부는 그동안 왜 이렇게 미온적이었죠? 또 관련 자료를 보니까 이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정부가 이 문제가 된 선박이나 문제 업체를 오히려 비호했다고 그러던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자체의 기조가 원양산업의 어떤 양적 성장, 그러니까 더 많이 잡는 거에 치중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수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가 식량 자원 확보, 또 국가 수입 증대를 내세우면서 수산자원 보존이나 이렇게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이런 거보다는 원양업계 이익을 좀 우선시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국제 수산 회의에서요. 예. 2011년에 있었던 일인데 한 개 국내 업체가 어획량을 잡을 수 있는 주어진 어획량의 4배를 초과해서 잡아서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국제 회의에서. 그래서 이제 그 회원국 모두가 이 어선은 이제 여기서 불법업 어선 그 리스트에 올려서 다시는 조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모든 회원국이 얘기하는데 한국이 그때 반대를 해서 안 됐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한국이 굉장히 이렇게 이런 양적 팽창이라든지 업계의 이익을 비호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제 전 세계 수산자원의 보존 또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어떤 선진국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 혹시 EU나 미국이 원양업에서 우리나라랑 경쟁하고 있어서 우리를 견제하려고 좀 과도하게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들리는데요. 예. 그런데 사실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그 회사의 경우를 보면은 그때 4배를 초과해서 잡은 이익이 7억 정도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때 주어졌던 과태료가 고작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터무니없이 처벌이 미약해.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법 개정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일부 견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우리의 감독이 부실하고 그러다 보니 불법이 확실히 많다. 이제 고치자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끄러운 이름 빨리 떨쳐야죠. 그린피스의 한정희 해양 캠페이너였습니다.